저는 그 김서구 교수님은 아니고요. 김서구 교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 같은 과에 근무하는 황시환 교수입니다. 그 원래 김서구 교수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제문도 보내오셨고 원래 참석하실 때 있으셨는데 학교 보직을 맡아 계신 관계로 서울시하고 갑자기 긴급히 저희가 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긴급히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저도 물론 논문을 꼼꼼하게 읽었고요. 또 제 전공이 그 김소우 교수님보다는 훨씬 더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공을 하기 때문에 그 일단은 김소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문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뭐 대독 차원을 넘어서 저도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중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일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통일로 인한 각종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경제 체제가 통일 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예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통일 과정과 시나리오, 통일 비용에 관한 다양한 분석의 소개, 통일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 분석,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 등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고 예상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결과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통일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형태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고 현실적인가, 그리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현 남한 정부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홍콩식 통합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정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 셋째는 통일 비용, 통일의 사례, 동구의 사례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자료들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 인해서 본 연구의 객관성에 관한 독자들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현실에 대한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 정책적 대안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일 한국으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괄적 논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완성된 형태의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로 통일 한국의 과정에 대해서는 군사적, 정치적 분석 없이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통일 당시 남한의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한반도의 정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일 시나리오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통일 비용과 편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의 정치적 문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권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것인가,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 세력이 통일 한국에 집권할 것인가, 그리고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이 북한 지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통일의 비용과 편익이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정치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 당시 한국이 어떤 국가와 어떤 형태의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지원과 견제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책 역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중요하다. 통일의 편익으로 군사비의 절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통일 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문제이다. 중국 혹은 일본과의 대립 관계가 형성된다면 통일 한국의 군사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국제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과 경제적 요인들이 상호 어떤 유기적 관계를 보이는가에 관한 분석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남한의 능력에 관한 분석입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통일 비용과 편익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비용과 편익을 예상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남한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남한 정부가 그런 비용을 감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한 정부의 능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사회정치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통일과 관련된 남남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사회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회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통일을 감내할 수 있는 남한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가 제시하고 있듯이 통일 직전의 독일과 최근 남북한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 정부가 독일식 통일을 감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 홍콩식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떻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의 능력 부분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이원적 경제체제 수립의 현실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원적 경제체제의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를 억제하고 반면에 북한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두 정책 내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에 새로 수립된 정부가 이주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와 이동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주 억제 정책을 언제까지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홍콩식 통합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남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그저 북한의 개혁 정부 혹은 개혁 수령이 생겨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하고 궁극적으로 남한과 통합을 하는 이를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적극적 행동을 통하여 이러한 방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적극적 행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 행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둘째는 통일비용 추적에 관한 질문이다. 저자는 통일비용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스스로 어떤 시기 내에 어떤 정도의 통일비용과 편익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저자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김성호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김성호 교수님의 아바타로서 역할을 마무리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학생이 굉장히 꽤 똑똑한 학생이 어떤 제 아는 교수님께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과연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그냥 일본하고 같이 살았으면 지금쯤 더 낫지 않았을까? 일본만큼의 그런 모습들을 살면서 낫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얘기를 듣답니다. 뭐 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리고 해방 독립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꼭 하는 질문이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역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설득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젊은 세대들도 저도 뭐 상대적으로 주니어이지만 젊은 세대들의 감성적인 통일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통위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과학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왜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통일국가의 정체성이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설득을 시키기보다는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뭐 실업자 수가 실제로 2배 이상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있고 했는데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통일론을 넘어서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 그건 국가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의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페이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통일 국가의 경제상, 국가상 그리고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를 논의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말 너무 많은 전제들을 앞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경제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통일 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통일 형태가 될 것인가라는 그건 이제 이 논문에서 밝혀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통일 유형이 될 것인가는 또 어떤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을 할 것인가에 상당히 많이
그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을 할 것인가는 또 현재의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한반도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 비용을 계산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부분이지만 상당히 좀 무의미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년 GDP가 1조 달러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훨씬 더 10배, 100배 정도 차이 나는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발표하신 이동현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중에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 독일의 통일 방식, 소위 흡수형의 통일 방식이든지 아니면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과연 이런 통일 방식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고려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중국 변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국제관계 측면에서 국제정치학자로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은 그냥 흡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독 지역에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1대1 통합을 하게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방식은 이제 중국에 반환되는 방식이긴 했는데 과연 그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북한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되도록 내버려둔다든지 혹은 한국에 그냥 흡수되도록 내버려두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내버려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또 경제 통합의 관점에서도 보면 북한이 지금 그 거의 남한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무역이나 경제 부분에서는 그 중국 쪽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자체도 고민이지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바타가 본인보다 훨씬 더 활약을 잘하고 그리고 결국 이종 간의 연애까지도 성공을 하던데 아마 오늘 토론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바타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실 말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